안녕하세요. 이제 집단 상담의 6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여러분들 이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감은 잡히셨을 것 같아요. 이제 6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이제 기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앞에서 게슈탈트가 기술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집단 상담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을 조금 찬찬히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직접 나가셔서 이제 사용하시기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심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여서 어때요? 이럴 때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집단원과 집단원 그 간에 또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은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지를 어때요? 전달하고자 하는데 메시지를 잘 듣고 이해했는지, 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집단원이 어떻게 이걸 전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도 그래 얘기 듣는 거고 그러니 맞아 이렇게 턱을 쳐들고 기울이면서 하면 관심이 들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얘기가 듣잖아요. 아이들도 그렇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청소년 얘기 들을 때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 기울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으로 표현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긴장된 몸짓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부분의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신체의 언어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감하게 잘 보시려면 즉 관심을 잘 기울여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관심 기울이기 행동이 이제 중심이 되는 요소에는 말할 때 서로 간의 시선을 부드럽게 마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뚜라지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요. 부드럽게 시선을 그만하시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앞에 저를 이렇게 뚜루지게 보시나요? 그럼 피곤해서 오래 못 보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저를 보시면서 보고 있으라 믿어요. 그래서 몸짓과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몸짓과 얼굴 표정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단 상담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몸짓을 하느냐가 내가 관심 받고 있구나, 못 받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말이나 동작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렇군요, 라고 해주고, 끄덕도 해주고, 이렇게. 표시를 내줘야지 알죠. 표시를 안 내주면 아나요? 몰라요. 속으로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기울이는 거야, 안 기울이는 거야,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공감적 반응하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 늘 느끼는 게 이 부분, 그쵸, 중요하죠. 그래서 공감적 반응은 집단원의 입장에서 그의 느낌 또는 내적 경험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누구 편이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돼요. 느끼기만 해요? 느낀 걸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도 너와 같이 느꼈어. 그런 기분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공감을 느낀 거를 저 상대방도 알겠죠. 그래서 공감적 반응하기예요. 공감적 반응에서는 이해하는 것을 적절히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흔히 꼭 말을 해야 알아 하지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러죠. 내가 꼭 이거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남자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세요. 필요한 거 얘기하시고요. 원하는 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느낀 것도 이렇게 느꼈다고 반응을 해줘야지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하기예요. 자기 노출을 해야 되겠죠. 집단 상담자는 자기 노출을 통해 집단원에게 유사성과 친근감을 줘요. 내가 전혀 집단 지도자예요. 근데 나는 전혀 안 보여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투명 인간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이쪽에서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사성과 친감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집단원자와 그 집단원 상담자 간에 보다 깊은 이해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어때요?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볼게요. 우리가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과 대화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끔씩 얘기해 주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또한 과거 그때 있었던 내 경험, 과거 이러이러한 내 경험 나도 있었습니다. 라고 현재 집단원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 때 어떻게 했는지, 유사성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아셨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받기예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 집단원으로 하여금 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공감적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상담자가 자기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게 유의할 점이 있는지 볼게요.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유의할 점은 또 사실적인 진술을 하되 가치 판단을 하거나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피드백을 할 때 늘 우리는 평가하려고 해요. 너는 이래서 이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집단 상담할 때는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사진 찍듯이 사실적인 진술을 하되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라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해줄 때 효과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혼날 때도 그렇지만 바로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게 좋아요.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어때요? 대안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근데 대안점을 내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때 이렇게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사람에게서보다는 집단이 여러 사람들에서 온 피드백이 더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온 것은 그 사람 한 개인의 생각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다 비슷한 피드백을 줬다라면 내가 그것은 어때요? 바꿔야 될 문제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또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거라는 얘기겠죠. 괜히 하는 칭찬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오는 피드백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드백을 받을 때는 겸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줄 때는 굉장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우리가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내 얘기를 안 들을 것 같고 나랑 관심 없는 사람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하고서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닥뜨림이라는 거 있어요. 직면하기라는 거.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직면하기는 집단원들의 말이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즉 뭔가 모순될 때 그것을 지적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닥뜨림을 함에 있어서 유의할 게, 직면할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할 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나 판단하지 말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사진 찍듯이. 그 다음에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변화를 하는 집단원은 그 자신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이 중요해요. 늘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죠. 맞는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그대로 직면을 시키셔야 돼요. 적시성이란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에 기술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죠? 상담에 있어서 경청하기. 맞아요.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이 어때요?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듣는 거 쉬워요. 근데 경청하는 것은 내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돼요. 아주 몸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파악하면 물론이고 그 사람 몸짓, 어때 표정, 음성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면 제가 목이 마른지 또 어때요? 지금 하면서 피곤한지 강의를 하면서 감기가 약간 걸린 건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게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변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감지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의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어때요? 육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경청입니다. 이걸 잘하면요. 굉장히
상담에 도움이 돼요. 경청의 요소에는요, 청취가 있어요. 소리를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 뭐죠? 메시지를 해석하고 포괄적으로 잘 이해하고요. 들은 걸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서 청취한 바를 잘 파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같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줘. 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럼 경청한 게 아니에요. 그쵸? 들었는데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이거는 경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를 잘 들은 걸 내 느낌을 내가 느낀 바를 반응해 주셔야지 어때요? 공감도 반응해 주셔야 되고요. 경청한 것도 반응해 주셔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하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반영이란 집단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의 본질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집단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는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기술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울로 비추듯이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는데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참신말로 잘 이 사람의 것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명료하기. 그다음에 명료화는 어떤 중요한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혼동되고 갈등적인 느낌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일 때, 헤매고 있을 때 그거를 잘 가려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봤나요? 그런 느낌이신가요? 라고 해주는 게 명료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기가 있어요. 요약하기는 자칫 집단원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전체적인 집단 과정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황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요약의 기술을 이용하여서 집단 과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거나 뭐 전체적인 집단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 요 부분은 요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딱 중요한 것만 요약해 주셔서 그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가 있어요. 해석하기는 집단원이 표면적으로 표현하거나 그 인식한 내용을 뛰어넘어셔가지고 집단 상담자 그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행동, 사고, 감정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넓게 또 깊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하는 거죠? 통찰을 촉진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거구나, 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라구나,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이거를 내가 괴로워했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있어요. 질문하기는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문제를 보다 깊이 탐색하기 위해서 어때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질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기도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왜?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의 종류와 방식으로 보시면요.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이 있어요. 개방적 질문은 뭐겠어요? 열려있죠? 아무 것이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에 던져주고 그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방적 질문이어서 집단원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특징이 있는 반면에 폐쇄적 질문은 어때요?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 내에서 요구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법의 차이점은 개방적 질문에 비해서 폐쇄적 질문은 어때요? 조금 훨씬 대답을 그 한정 지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좀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는 폐쇄형 질문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질문과 직접 질문이 있어요. 간접 질문은 넌지시 물어보는 질문법인데 비해서 또 이제 직접 질문은 직접적으로 또는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직선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중 질문과 질문 공세가 있는데요. 이중 질문이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또한 이건 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또 질문 공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정신없겠죠.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는 질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상담 기술 중에 연결 지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집단원의 말과 또 행동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집단원의 관심과 연결시키고 관련 짓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연결 지우기 기술은 집단원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대하게 있는 거를 비슷한 것끼리 관련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진정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들 내 문제는 잘 못 보시잖아요. 그럴 때 내 문제가 제 문제를 잘 관련시켜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심적인 지지를 받으면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원 사이에서도 지지를 해주고 이 사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행동을 제한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집단에서. 도움이 안 될 때겠죠. 즉 집단원 자체에 집단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집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너 이거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공격하는 거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러이러한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잘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 행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나치게 질문만 계속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질문하면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인터뷰도 아니고, 그쵸? 굉장히 코너에 몰리겠죠. 뭔가 취재당하는 기분이 되죠. 제 3자의 험담할 때, 야, 저 누구누구는 그러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 걸 갖고 와가지고 어때요? 계속 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외부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때, 여기 히어링 나우 얘기가 아니라 밖에 걸 얘기를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겠죠. 다른 집단원의 사적인 비밀을 캐내려고 계속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 관심거리 때문에 그걸 캐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 기분이 안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제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번째 기술을 보시면 촉진하기 있어요. 촉진하기에는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유의점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수용적이면 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지만 어때요? 훨씬 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집단원이 개인적인 문제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실험해보고 할 때 우리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래 또 이 사람이 안전하게 해보죠. 그 다음에 초청 혹은 도전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집단원을 차별시켜요. 그러니까 촉진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한번 해보게 하고 안 한 사람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집단 상담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는 거예요. 촉진하기에는 집단 상담자가 자꾸 상담자가 이렇게 껴서 하는 일보다는 이 사람은 빠지고 이 집단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갈등이나 의견의 불일치를 공견원이 표현하도록 장려하고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의사소통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답답해하면,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때요? 극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강화해주기가 있어요. 강화란 집단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집단원 상담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그 특정 행동을 조장시키려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칭찬이다 이런 것도 받아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많이 해보시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의 처리가 있어요.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으로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히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돼요. 과연 내 얘기를 해도 될까? 여기가 안전한 집단일까? 괜히 왔나봐. 이런 불안. 그래서 저항적인 집단원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불안해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집단에 처음 오셨는데 어떤 느낌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또는 모임이 끝난 후에 그러한 저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저항이 심한 것 같다 하면 따로 불러서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힘드신가요? 라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의의 취급이에요. 전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의 개념은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이유로든 억압된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느낌을 현재 비슷한 대상에게, 그 옛날의 사람과 비슷한 대상에게 어때요? 표현하라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싫었던 사람이든 지금 있는 집단원들에게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는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의도 다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다루는 것이 내가 보기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과하게 다룬다든지 과하게 반응한다든지 할 때는 혹시 예전에 이런 비슷한 그 스타일의 사람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좋은 게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역전의 현상의 취급이 있어요. 반대로 상담자가 그런 경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담자한테. 그래서 역전인 집단원들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솔직히 내 감정을 집단원에게 드러내셔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뤄주시는 것도 그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성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집단 상담의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때, 즉 아까 직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절하게 다루셔야 되지. 그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응집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직면을 사용하시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나 때에 맞추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감각과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늘 그 기술을 사용할 때는 이 기술을 지금 사용해도 될까? 아니야. 지금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기술은 지금 사용해도 될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조금 감각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일 때는 다시 또 후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시기가 적절하게 기술은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